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민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이불을 정리합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 수진의 잠을 깨우지 않으려고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어둠 속에서 옷을 챙겨 입고 거실을 지나 현관문을 엽니다. 문을 닫는 순간 아이들 방에서 작은 기척이 들리는 것 같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늦으면 안 되니까요. 회사까지 가는 길 차 안은 고요합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습니다. 머릿속은 오늘 있을 회의, 마감해야 할 프로젝트, 설득해야 할 클라이언트로 가득합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도 그의 손가락은 핸들 위에서 리듬을 탑니다. 초조함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팀장님, 어제 보내주신 기획안 정말 완벽했어요. 부하 직원의 칭찬에 민주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모든 게 보상받는 느낌입니다. 밤을 새워 작업한 보람이 있습니다. 승진, 연봉 인상, 동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연료입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3년 전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수지는 환하게 웃고 있고 10살 지훈이와 8살 서연이는 아빠 어깨에 매달려 있습니다. 민주는 가끔 그 사진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오래 보지는 않습니다.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시간을 낼 수 있어.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같은 말을 되냅니다. 이 패턴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녁 9시 집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든 것 같습니다.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수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밥은? 냉장고에 있어요. 짧은 대화입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습니다. 민주는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워 혼자 식탁에 앉습니다. TV는 켜지 않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고 씻고 침대에 눕습니다. 내일도 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말입니다. 토요일 오전 민주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나랑 놀아줘. 지훈이가 서재 문을 두드립니다. 아빠 지금 바빠. 나중에. 언제? 곧. 지훈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문을 닫습니다. 민주는 잠시 문을 바라보다가 다시 화면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에게 나중에는 구체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이 아니라는 뜻일 뿐입니다. 수지는 말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에는 아이들 좀 봐줘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민주는 이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아내가 자신의 바쁜 일정을 이해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항상 거기 있잖아. 내가 성공하면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어. 그는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해외여행. 이런 것들이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보다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동료가 말합니다. 민준이 형은 일 정말 잘하시죠? 근데 가족은 괜찮아요? 뭐가? 아니, 그냥 형 집에 거의 안 계시잖아요. 민주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 다들 이해해줘. 우리 와이프도 내가 열심히 사는 거 알잖아. 동료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민주는 소주잔을 비우고 다음 병을 따릅니다. 이상하게 오늘따라 술이 쓴 맛으로 느껴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민주는 핸드폰을 봅니다. 카카오톡 가족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서연이가 그린 그림 사진입니다. 색연필로 그린 가족 그림입니다. 엄마, 오빠, 서연이는 손을 잡고 있는데 아빠는 혼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빠 위에는 작은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아빠는 회사에 있어요. 민주는 화면을 오래 바라봅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해집니다.
하지만 그는 곧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봅니다. 다음 주에는 시간을 내야지. 그렇게 또 미룹니다. 민준의 삶은 빠르게 굴러갑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앞만 보고 달립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시간이 낭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달립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 채로. 그리고 그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뒤에 두고 혼자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돌아봤을 때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그 깨달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민준에게는 내일의 회의가, 다음 달의 프로젝트가, 내년의 승진이 더 중요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또다시 울립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민준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합니다. 6시 반입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훈이와 서연이가 TV를 보고 있습니다. 아빠다. 서연이가 소파에서 일어나 달려옵니다. 민준은 가방을 내려놓고 서연이를 안아 올립니다. 우리 공주 오늘 뭐 했어?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잘 그렸대요. 그래? 우리 서연이 최고네. 민준은 서연이를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갑니다. 지훈이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민준이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지훈아, 아빠 왔어. 응. 짧은 대답입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소파에 앉습니다. 옆에 놓인 리모컨을 집어듭니다. 화면이 바뀝니다. 아, 나 그거 보고 있었는데. 지훈이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민준은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회의를 했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뉴스나 보고 싶을 뿐입니다. 뉴스 좀 보자. 너 그런 거 맨날 보잖아. 그래도 내가 먼저 보고 있었잖아. 아빠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뉴스 좀 보면 안 되니? 목소리가 조금 높아집니다. 민준 스스로도 느낍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짜증이 말보다 먼저 나옵니다. 지훈이는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기 방으로 걸어갑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립니다. 세게 닫지는 않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부엌에서 수진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아니, 그냥 애가 맨날 그런 것만 보고 있어서. 금요일인데 좀 봐주지 그래요. 수진의 말투는 평온합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 차가운 무언가가 섞여 있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리모컨을 소파에 놓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샤워를 하는 동안 민주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과민 반응한 걸까요? 아니면 지훈이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샤워를 마칩니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식탁에 4사람이 앉습니다. 수진이 준비한 된장찌개와 불고기가 놓여 있습니다. 민주는 밥을 떠서 입에 넣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질을 합니다. 지훈아, 학교에서 뭐 했어? 민준이 먼저 말을 겁니다. 지훈이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합니다. 그냥 수업했어요. 요즘 공부는 어때? 괜찮아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민주는 불고기를 집어 서연이 그릇에 놓아줍니다. 서연아, 많이 먹어. 고마워요, 아빠. 서연이는 환하게 웃습니다. 적어도 서연이는 괜찮습니다. 민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노트북을 펼칩니다. 월요일 발표 자료를 손봐야 합니다. 지훈이가 거실로 나옵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십니다. 지훈아. 네. 아빠가 아껴는 좀 그랬다. 미안해. 지훈이는 우유팩을 들고 아빠를 바라봅니다. 표정이 읽히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래, 주말에 우리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아빠 주말에도 일하잖아요. 짧은 침묵이 흐릅니다. 민주는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지훈이 말이 맞습니다.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그랬습니다. 이번 주말은 시간 낼게. 진짜요?
지훈이 눈에 잠깐 기대감이 스칩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진짜. 그럼 놀이공원 갈 수 있어요? 그래, 가자. 지훈이가 조금 웃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민주는 다시 노트북 화면을 봅니다. 하지만 갑자기 토요일 오전에 잡힌 미팅이 생각납니다. 중요한 클라이언트입니다. 미룰 수 없습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민주는 일찍 일어나 양복을 입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지훈이가 이미 일어나 있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다. 아빠 언제 출발해요? 민주는 가방을 집어듭니다. 입이 무겁습니다. 지훈아, 미안한데 오늘 갑자기 회사 일이 생겨서. 지훈이의 손이 멈춥니다. 신발끈을 묶던 손이 그대로 공중에 떠 있습니다. 어제 간다고 했잖아요. 아빠도 어쩔 수 없어. 중요한 미팅이야. 맨날 그렇게 말해요. 지훈이 목소리에 떨림이 섞입니다. 민주는 시계를 봅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꼭 갈게. 약속할게. 그 말도 맨날 해요. 지훈아, 아빠 말 알아듣지?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집니다. 피곤함과 조급함이 섞여 나옵니다. 지훈이는 아빠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아빠 또 화났어? 그 한마디가 민준의 가슴을 칩니다. 또. 그 단어가 울립니다. 지훈이에게 아빠는 또 화내는 사람입니다. 또 약속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또 일을 핑계로 가족을 뒤로 미루는 사람입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지훈이는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이번에는 조금 세게 닫힙니다. 현관문 앞에 선 민주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출근해야 합니다. 미팅에 늦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훈이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 차갑고 지친 표정이. 결국 민주는 문을 열고 나갑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핸드폰을 꺼냅니다. 미팅 시간을 확인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숨이 막힙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중년 남자가 서 있습니다. 성공한 직장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피곤하고 공허합니다. 아빠 또 화났어? 지훈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민주는 주먹을 쥡니다. 그리고 천천히 펴냅니다. 미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만족했고 계약은 거의 확정 단계입니다. 동료들이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민주는 웃으며 고맙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얕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창밖을 봅니다. 놀이공원 간판이 보입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돌립니다. 현관문을 열자 조용합니다. 거실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엌에서 수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훈이는 방에 있어요. 기분이 안 좋나? 수진은 설거지를 멈추고 민준을 봅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민준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수진은 다시 설거지를 계속합니다. 물소리만 부엌에 울립니다. 민준은 지훈이 방문 앞에 섭니다. 노크를 합니다. 지훈아, 아빠야. 대답이 없습니다. 민준은 문을 조금 열어봅니다. 지훈이는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지훈아, 다음 주에 진짜 가자. 아빠가 꼭 시간 낼게. 괜찮아요. 안 가도 돼요. 미안해. 아빠가 약속 못 지켜서. 지훈이가 연필을 놓고 뒤를 돌아봅니다. 아빠는 맨날 미안하다고만 해요. 그런데 똑같아요.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입니다. 민주는 할 말을 잃습니다. 밤입니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옆에서 수진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민주는 입을 엽니다. 나 요즘 좀 이상한가 봐. 수진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무슨 말이야?
당신 요즘 애들한테 화만 내잖아요. 민주는 부정하고 싶지만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내가 그렇게 심했어? 수진이 책을 덮고 민준을 봅니다. 당신은 몰랐겠지만 애들은 다 알아요. 아빠가 집에 오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 말이 가슴을 찌릅니다. 민주는 이불을 끌어당깁니다. 나도 모르게 그랬나 봐. 모르게 하면 안 되죠. 수지는 불을 끄고 눕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주는 눈을 뜨고 있습니다. 아들의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아빠 또 화났어? 그 짧은 질문이 민준의 마음속 어딘가에 깊은 금을 냅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만 희미하게 느낄 뿐입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민주는 평소보다 30분 늦게 출근합니다. 지훈이와 아침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식탁에 4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민주는 지훈이 옆에 앉습니다. 지훈아, 오늘 학교에서 뭐 해? 체육이요. 뭐 하는데? 축구요. 짧은 대답입니다. 민주는 계속 말을 이어가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지훈이는 밥을 먹는 데만 집중합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납니다. 회사에 도착한 민주는 책상에 앉아 생각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일찍 퇴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주말에 시간을 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팀장님,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미팅 잡혔어요. 부하 직원이 말합니다. 민주는 달력을 확인합니다. 목요일. 지훈이 학부모 상담이 있는 날입니다. 수진이 한 달 전부터 말했습니다. 꼭 같이 가자고. 목요일은 안 돼. 다른 날로 바꿔줘. 클라이언트가 목요일밖에 안 된대요. 민주는 잠시 망설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부모 상담도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갈등합니다. 알았어. 시간 조정 가능한지 물어봐. 최대한 일찍 잡아줘. 직원이 나간 후 민주는 수진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목요일 상담 몇 시야? 답장은 금방 옵니다. 7시. 왜요? 민주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미팅 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화요일입니다. 민주는 6시에 퇴근합니다. 일찍 나온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서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묻습니다. 민주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6시가 일찍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상합니다. 오늘 일찍 끝나서. 민주는 지훈이 옆에 앉습니다. 지훈이는 반찬을 집어 먹습니다. 아빠를 보지 않습니다. 지훈아,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그냥요.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 네. 또 짧은 대답입니다. 민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야? 준서요. 준서? 그 애랑은 뭐하고 놀아? 지훈이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빠를 봅니다. 게임이요. 무슨 게임? 아빠는 몰라요. 말투에 가시가 돋아 있습니다. 민주는 숨을 들이마십니다. 참아야 합니다. 화내면 안 됩니다. 그래, 아빠가 몰라서 그러는데 가르쳐 줄 수 있어?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중에요. 작은 진전입니다. 민주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수요일 저녁입니다. 민주는 또 일찍 퇴근합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니 아무도 없습니다. 거실은 어둡고 조용합니다. 민주는 수진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어디야? 서연이 미술학원이요. 끝나고 마트 갔다가 갈게요. 지훈이는? 태권도 학원. 몇 시에 와? 8시쯤이요. 전화를 끊고 민주는 소파에 앉습니다. 텅 빈 집입니다. 일찍 퇴근해도 가족이 없습니다. 민주는 이상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8시가 넘어서 가족들이 하나씩 돌아옵니다. 지훈이가 먼저 들어옵니다. 땀에 젖은 도복을 입고 있습니다. 힘들었어?
아니요. 지훈이는 샤워를 하러 들어갑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봅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마지막으로 제대로 본 게 언제였을까요? 수진과 서연이가 들어옵니다. 장 보러 간 짐을 들고 있습니다. 민주는 짐을 받아 부엌에 옮깁니다. 오늘도 일찍 왔네요. 수진의 말투는 평온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냉소가 숨어 있습니다. 요즘 좀 일찍 들어오려고. 그래요. 짧은 대답입니다. 더 이상의 말이 없습니다. 민주는 냉장고에 물건을 정리합니다. 수지는 설거지를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요일이 왔습니다. 미팅은 오후 5시로 잡혔습니다. 학부모 상담은 7시입니다.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민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팅은 길어집니다. 클라이언트가 추가 요청을 계속합니다. 시계는 6시 반을 가리킵니다. 민주는 초조합니다.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수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습니다. 언제 와요?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 얼굴이 굳습니다. 동료들도 놀란 표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는 서류를 챙겨 회의실을 나옵니다. 학교에 도착한 시간은 7시 15분입니다. 복도를 뛰어갑니다. 교실 앞에 도착하니 수진이 서 있습니다. 상담은 끝난 것 같습니다. 미안해, 늦었어. 수진은 민준을 봅니다. 표정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했어요. 상담은 어땠어? 나중에 얘기해요. 수진은 복도를 걸어갑니다. 민주는 뒤따라갑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차 안은 조용합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엽니다. 선생님이 뭐래? 지훈이가 요즘 산만하대요. 산만하다고?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한대요. 친구들이랑도 자주 다툰대요. 민주는 핸들을 꽉 잡습니다. 지훈이가 그랬을 리 없습니다. 착한 아이입니다. 왜 그런 거래? 수진이 한참 후에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로는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대요. 그 말이 가슴을 찌릅니다. 가정의 문제. 민주는 부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 바빴나? 지금 물어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당신 언제 집에 있었어요? 언제 애들 봤어요? 지훈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나도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 몰랐다는 게 변명이 돼요. 옆에 있었으면 알았을 거예요. 근데 당신은 없었잖아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뀝니다. 차가 멈춥니다. 민주는 수진을 봅니다. 수진은 창밖을 봅니다. 눈가가 붉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얼마나 변했는지 알아요? 항상 짜증나 있고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나한테도 말 안 하고. 내가 그랬어? 당신만 몰라요. 수진이 돌아봅니다.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당신이 가족과 멀어졌어요. 멀리 가버렸어요. 그 말이 민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뀝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립니다. 민준은 엑셀을 밟습니다. 집에 도착해도 둘은 말이 없습니다. 수지는 먼저 들어가 방문을 닫습니다. 민준은 거실에 남습니다. 소파에 앉아 민준은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알아차리지 못하게 멀어졌습니다. 지훈이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옵니다. 민준은 일어나 방문 앞에 섭니다. 노크를 합니다. 지훈아. 대답이 없습니다. 아빠 들어가도 돼? 잠시 후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지훈이는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책을 보고 있는 척하지만 눈은 글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힘든 일 있어? 아니요. 선생님이 요즘 내가 좀 산만하다고 하시던데. 지훈이는 책을 덮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봅니다. 아빠는 왜 맨날 안 와요? 직구입니다. 민주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바빠서 그래. 친구들 아빠는 운동회도 오고 소풍도 따라오는데 우리 아빠는 맨날 회사만 가요. 아빠도 가고 싶은데 일이 있잖아. 엄마 말로는 아빠가 집에 오기 싫어하는 것 같대요. 민주는 얼어붙습니다. 수진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지훈이가 스스로 느낀 걸까요? 아빠가 집에 오기 싫을 리 없잖아. 그럼 왜 안 와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민주는 지훈이 옆에 앉습니다. 손을 뻗어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지만 지훈이가 몸을 피합니다. 나 자야 돼요. 그래. 자자. 민주는 일어섭니다.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봅니다. 지훈이는 이미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민주는 소파에 앉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립니다. 가족이 멀어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멀어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확실히 압니다.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어졌습니다. 아니, 아직 돌아갈 수 있을까요? 민주는 모릅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회사 메일함에 쌓인 메일들이 보입니다. 내일 회의 자료가 보입니다. 다음 주 일정이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쁘다는 핑계 뒤에 숨어 있었는지, 얼마나 편하게 도망쳐 왔는지. 밤은 깊어갑니다. 민주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만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막연합니다.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민주는 회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진행 중입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합니다. 어머니입니다. 민주는 무시합니다. 회의가 중요합니다. 다시 진동합니다. 또 어머니입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습니다. 발표를 계속 듣습니다. 3번째 진동입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화면에 글자가 보입니다. 아버지 쓰러지셨어. 빨리 와.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회의실을 뛰쳐나갑니다. 복도를 달립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어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숨이 막힙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주차장에서 차 시동을 겁니다. 손이 떨려 키를 2번 떨어뜨립니다. 엑셀을 밟습니다. 병원까지 20분 거리입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입니다. 민주는 핸들을 칩니다. 제발 제발. 무엇을 빌고 있는지 스스로도 모릅니다. 그저 아버지가 괜찮기를, 아직 늦지 않기를. 핸드폰이 울립니다. 수진입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연락 받았어? 응, 지금 가고 있어. 나도 갈게. 애들 데리고. 아니, 너는 집에 있어. 나 먼저 가볼게. 전화를 끊습니다. 차는 계속 달립니다. 병원에 도착합니다. 응급실 앞에 어머니가 서 있습니다. 얼굴이 하얗습니다. 어머니. 민준아. 어머니가 민준의 팔을 잡습니다. 손이 차갑습니다. 아버지는요? 안에 계셔. 의사 선생님이 검사 중이야. 무슨 일이에요?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 가슴을 움켜쥐시더니 그대로. 어머니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의자에 앉힙니다. 괜찮을 거예요. 아버지 강하시잖아요. 민준아, 나 너무 무서워. 어머니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항상 강한 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떨고 있습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민주는 벌떡 일어섭니다.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네, 아들입니다.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럼 괜찮은 건가요? 의사는 잠시 망설입니다. 일단은 위험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면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1시간 후쯤 잠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의사가 들어갑니다. 민주는 주저앉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습니다. 살아계셔. 우리 아버지 살아계셔. 민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가슴이 무겁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합니다. 보호자 한 분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 먼저 들어가세요. 아니야, 내가 먼저 가봐. 어머니가 먼저요. 민준아, 내가 가야 해. 아버지가 너 보고 싶어 하실 거야. 민주는 중환자실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아버지가 누워 있습니다. 온갖 선들이 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민주는 침대 옆에 섭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눈을 뜹니다. 민준을 봅니다. 손을 조금 움직입니다. 민주는 그 손을 잡습니다. 차갑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을 하려고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려 합니다. 민준이 말립니다. 아버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아버지는 손으로 마스크를 가리킵니다. 민주는 간호사를 봅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내립니다. 민준아. 목소리가 약합니다.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네, 아버지. 미안하다. 왜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한테 좋은 아버지 못 됐지.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최고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젓습니다. 나도 너처럼 살았어. 일만 했지. 너하고 놀아준 기억이 없어. 민주는 말문이 막힙니다. 아버지. 그게 후회야. 너 어렸을 때 더 많이 안아줄걸. 더 많이 놀아줄걸.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민주는 처음 봅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내 실수를 너는 반복하지 마라. 가족이 먼저야. 일은 나중이야. 알았어요, 아버지. 지훈이, 서연이. 많이 안아줘. 지금 안 그러면 후회해. 네, 그럴게요. 약속해. 약속할게요. 아버지가 민준 손을 꽉 잡습니다. 힘이 거의 없지만 악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민준은 참았던 눈물이 터집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간호사가 다가옵니다.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 손을 놓습니다. 문 앞에서 뒤돌아봅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민준은 문을 나섭니다. 복도에서 민준은 벽에 기댑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옵니다. 민준아, 괜찮아? 민준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울 뿐입니다. 어머니가 등을 쓰다듬습니다. 밤이 됩니다. 수진이 아이들과 함께 병원에 옵니다. 지훈이와 서연이는 할머니를 안아줍니다. 할아버지는 어때요? 지훈이가 묻습니다. 괜찮으셔. 곧 나아지실 거야. 하지만 민주는 확신이 없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자꾸 떠오릅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서연이가 말합니다. 지금은 못 봐. 나중에 보자. 아이들은 실망한 표정입니다. 민주는 두 아이를 안아줍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안아본 게 무서웠지?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빠도 무서워. 할아버지 죽는 거 아니죠? 서연이가 울먹입니다. 아니야. 할아버지 안 돌아가셔. 하지만 민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새벽입니다. 가족들은 대기실에서 잠들었습니다. 민준만 깨어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어둠이 깊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계속 맴돕니다. 내 실수를 너는 반복하지 마라. 민준은 정확히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후회했던 그 길을. 핸드폰을 꺼냅니다. 사진첩을 엽니다. 가족 사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수진이 찍은 것들입니다. 민준이 없는 사진들.
아빠 없이 웃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깨닫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놓쳤는지. 지훈이 처음 자전거 탄 날, 서연이 발표회, 수진의 생일, 모두 회사에 있었습니다. 모두 일한다는 핑계로 빠졌습니다. 언젠가는 민준이 입 밖으로 말합니다. 언젠가는 시간을 낼 거야. 언젠가는 함께 할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말할 기회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마음의 아픔보다는 약합니다. 수진이 깹니다. 민준을 봅니다. 앉아. 잠이 안 와. 수진이 옆에 앉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여보. 응. 나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 수진은 민준을 봅니다. 무슨 말이야? 가족보다 일을 먼저 생각했어. 너희들을 당연하게 여겼어. 미안해. 갑자기 왜 이래?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자기 실수를 나한테 반복하지 말래. 민준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 아버지랑 똑같이 살고 있었어. 아버지가 후회하는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었어. 수진이 민준 손을 잡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아직 안 늦었어. 우리 아직 여기 있잖아. 민준은 수진을 안습니다. 오랜만에 안아봅니다. 수진도 민준을 안습니다. 아침이 밝습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표정이 밝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위험은 넘긴 것 같습니다. 민준은 안도합니다. 어머니는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관리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무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의사가 들어갑니다. 민준은 창밖을 봅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그리고 민준은 결심합니다. 오늘부터 다르게 살겠다고. 가족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아버지의 경고는 선물이었습니다. 늦기 전에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민준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훈이가 민준 옆에 섭니다. 아빠, 할아버지 이제 괜찮으신 거예요? 민준은 지훈이를 안습니다. 응, 괜찮으셔. 우리 할아버지 강하시거든. 다행이다. 지훈아, 아빠가 앞으로 많이 달라질 거야. 진짜요? 응, 진짜야. 이번에는 약속 꼭 지킬게. 지훈이는 아빠를 올려다봅니다. 그 눈에 희망이 보입니다. 민준은 그 희망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월요일 아침입니다. 민준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회사 때문이 아닙니다. 지훈이와 아침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부엌에서 계란을 삶습니다. 토스트를 굽습니다. 서툽니다. 수진이 항상 하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준은 천천히 배워갑니다. 지훈이가 일어납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잠이 깬 것 같습니다. 거실로 나와 멈춰섭니다. 아빠가 식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아빠가 왜 아침을? 엄마 좀 쉬게 하려고. 앉아.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민준이 접시를 내려놓습니다. 계란은 조금 덜 익었고 토스트는 약간 탔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성은 담겨 있습니다. 맛있게 먹어. 지훈이는 한 입 먹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봅니다. 아빠 회사 안 가요? 가야지. 근데 너랑 밥 먹고 갈 거야. 매일요? 응, 매일. 지훈이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작은 미소입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큰 의미입니다. 회사에 도착한 민준은 팀원들을 모읍니다. 앞으로 야근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6시에 퇴근합시다. 팀원들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민준은 누구보다 야근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팀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니, 이제 괜찮아지려고 하는 거야. 민주는 업무 방식을 바꿉니다. 효율을 높입니다. 불필요한 회의를 줄입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집니다. 6시입니다. 민주는 가방을 챙깁니다. 팀원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팀장님 덕분에 요즘 집에 일찍 가네요. 가족들이 좋아하겠어. 네,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민주는 웃습니다. 자신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팀 전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을 열자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납니다. 아이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빠다. 서연이가 달려옵니다. 민주는 서연이를 안아 올립니다. 높이 들어 올립니다. 서연이가 깔깔 웃습니다. 오늘 뭐 했어? 친구랑 놀았어요. 그네 탔어요. 재밌었겠다. 아빠도 같이 탈래요? 그래, 주말에 같이 가자. 진짜요? 진짜. 약속입니다. 이번에는 지킬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민주는 지훈이에게 묻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과학 실험했어요. 어떤 실험? 식초랑 베이킹소다 섞는 거요. 거품이 엄청 났어요. 지훈이가 신나서 설명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짧은 대답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훈이는 아빠가 진짜 듣고 있다는 걸 압니다. 재밌었겠다. 다음에 우리 집에서도 해볼까? 진짜요? 응, 주말에 해보자. 식사 후 민주는 설거지를 합니다. 수진이 말립니다. 내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당신 쉬어. 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책을 펼칩니다. 오랜만에 여유입니다. 민주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저녁 시간입니다. 민주는 지훈이 방문을 두드립니다. 지훈아, 들어가도 돼? 네. 방에 들어갑니다. 지훈이는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옆에 의자를 가져와 앉습니다. 숙제 뭐해? 수학이요. 어려워? 조금요. 아빠가 도와줄까? 지훈이가 망설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주는 문제를 봅니다. 함께 풉니다.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화내지 않고. 이해됐어? 네, 고마워요. 천만에. 민주는 일어서려다 멈춥니다. 지훈아. 네? 아빠가 미안해. 지금까지 너한테 소홀했어.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아빠가 옆에 있을게. 아빠. 응. 저도 미안해요. 아빠한테 삐져 있어서. 민주는 지훈이를 안습니다. 지훈이도 아빠를 안습니다. 둘은 한참 그렇게 있습니다. 주말입니다. 민주는 노트북을 열지 않습니다. 대신 운동화를 신습니다. 가족들도 준비를 합니다. 어디 가요? 서연이가 묻습니다. 놀이터 가자. 진짜요? 응, 진짜. 근처 놀이터로 갑니다. 아이들이 뛰어갑니다. 그네를 탑니다. 미끄럼틀을 탑니다. 민주는 뒤에서 밀어줍니다. 함께 웃습니다. 수진이 벤치에 앉아 지켜봅니다. 민준이 옆에 앉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누가? 당신. 민주는 웃습니다. 나도 그래.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 이제 알았어요. 늦었지? 아니요. 아직 안 늦었어요. 수진이 민준 손을 잡습니다. 민준도 그 손을 꽉 잡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민준은 병원에 갑니다.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는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좋아.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민준을 봅니다.
너 요즘 달라 보인다. 그래요? 응, 얼굴이 밝아졌어. 민주는 웃습니다. 아버지 말씀 덕분이에요. 내 말, 가족이 먼저라고 하신 거요. 그 말 지키고 있어요. 아버지가 민준 손을 잡습니다. 잘했다, 우리 아들.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자주 못 뵈러 와서. 괜찮아. 이제라도 오면 되지. 앞으로 자주 올게요. 아이들도 데리고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병실을 나오면서 민주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우선으로 할지, 어디에 시간을 쓸지, 누구와 함께 할지. 그 선택들이 삶을 만듭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일은 합니다. 여전히 바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균형이 있습니다. 일과 가족 사이의 균형. 성과와 관계 사이의 균형. 저녁 식사 후입니다. 민주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지훈이와 서연이가 옆에 있습니다. 보드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 졌어요. 서연이가 소리칩니다. 하나 더 할까? 네. 아이들이 웃습니다. 민준도 웃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밤입니다.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민준과 수진이 침대에 눕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요. 뭐가? 돌아와줘서. 민준은 수진을 봅니다. 내가 어디 갔다 온 것도 아닌데 멀리 갔다 왔잖아요. 이제 다시 여기 있고. 민준은 수진을 안습니다. 다시는 안 갈게. 여기 있을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옵니다. 조용한 밤입니다. 평화로운 밤입니다.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성공의 의미를, 행복의 가치를, 가족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간은 있었습니다. 여전히 기회는 있었습니다. 인생은 길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순간들은 무한했습니다. 민주는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경고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늦기 전에 깨달을 수 있게 해준 선물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선물을 잘 간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훈이에게도 전해줄 것입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새벽입니다. 민주는 눈을 뜹니다. 알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일어납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커피를 내립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민주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떤 순간들을 만들어 갈까? 아이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수진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 거실로 발소리가 들립니다. 지훈이가 나옵니다. 잠이 덜 깬 얼굴입니다. 아빠 왜 일어났어요? 그냥 일찍 일어났어. 너는? 저도 그냥요. 지훈이가 민준 옆에 앉습니다. 둘은 함께 창밖을 봅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밝은 아침입니다. 지훈아. 네? 아빠가 너 사랑해. 알지?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아빠 사랑해요. 민주는 지훈이를 안습니다. 따뜻합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영원한 순간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앞만 보고 달리던 청춘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옆도 보고 뒤도 보고 함께 걷는 사람들도 보며 갑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목적지보다 함께하는 여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민준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옆에 손을 내밀어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민주는 미소 짓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니까요.